비즈니스와 정치, 사회와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지도자로 활동하는 리치 디보스의 자질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나 자신도 오래전부터 리더십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권력 패러독스 2002라는 저서를 통해 유능한 지도자의 핵심 원칙을 다음과 같은 7가지로 정리하기도 했다.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기술. 세 번째, 대인관계의 기술. 네 번째, 좋은 성품. 다섯 번째, 능력. 여섯 번째, 결단력. 일곱 번째, 봉사정신. 리치 디보스는 이 7가지 원칙을 모두 정확하게 체화한 인물이다. 이 점을 보다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이나 내가 어떻게 하면 리치 디보스와 같은 지도력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자. 리더십 원칙 1. 비전. 비전이라는 밝고 낙관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다.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은 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능력,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 꿈을 현실로 바꿔놓을 열정과 용기를 불어넣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알티코르가 수십억짜리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리치 디보스가 이 회사를 통해 수많은 독립 사업자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진 덕분이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아메이의 설립은 리치가 가진 비전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가진 비전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리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한다. 아버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렇게 말씀하셨다. 리치, 언젠가 너는 네 사업을 하게 될 거다. 아버지는 내 가슴속에 그런 꿈을 심어주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임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하느님은 보다 큰 꿈을 꾸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어린 시절의 리치 디보스는 어느 모로 보나 큰 꿈을 가진 아이처럼 보이거나 행동하지 않았다. 나의 학교 생활은 그리 신통하지 못했다. 성적도 별로였고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도 정하지 못했다. 언젠가 내 사업을 하게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학생회의 시간에 어린 리치 디보스를 몽상가로 바꿔놓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젊은이가 우리 학교를 찾아와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자기는 죽기 전까지 이루어야 할 거의 불가능한 목표 20개를 정해놓았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18살이 되기 전에 온 세계를 여행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여행 모습을 담은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었다. 그것이 리치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저 친구는 18살의 나이에 세계 여행자가 되지 않았는가? 바로 그날 밤 리치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꿈을 종이에 적어보았다. 그날부터 리치는 미래에 대한 초점과 비전을 갖게 되었고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회고한다. 리치는 그랜드 래피즈 크리스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비즈니스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의 비전을 더욱 강화시켜준 또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된다. 레오나드 그린웨이 박사라는 선생님이 있었다. 학기가 끝날 무렵 선생님은 리치의 졸업 앨범에 이런 글귀를 적어주었다. 주님의 나라에서 남다른 지도력을 발휘할 재능을 지닌 단정한 젊은이에게. 리치는 이 글을 마음 깊이 간직했다. 아마 그는 나에게서 나 스스로 한 번도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나는 지금도 선생님의 그 글귀를 잊을 수가 없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반창회에 참석했다가 그린웨이 선생님을 만났다. 졸업반 반장 자격으로 그 행사의 사회를 보던 리치는 이렇게 말했다. 그린웨이 선생님, 선생님이 내 졸업 앨범에 뭐라고 써주신 말씀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놀랍게도 선생님은 자리에 일어나더니 그 글귀를 완벽하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가끔 선생님이 모든 학생의 앨범에 똑같은 문구를 적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기도 했지만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린웨이 선생님의 비전은 리치가 크리스천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대한 비전 덕분에 자신의 삶이 오늘과 같이 발전했음을 잘 아는 리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큰 꿈을 품고 보다 맑은 미래를 상상하라고 격려한다. 몇 년 전 리치의 아들인 더그가 봄방학을 맞아 대학 친구들 몇 명 집으로 데려간 적이 있다. 더그와 친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리치가 친구들 하나하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자네는 자네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더그의 친구 가운데 하나인 그렉 보우만이 저 대답을 했다. 저는 조그만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리치가 대답했다. 조그만 사업이라고? 왜 큰 사업은 안 되나? 이것이 리치 디보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큰 꿈을 품으라고 격려한다. 그러나 리치는 단지 큰 꿈을 품는 것, 원대한 비전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잊지 않고 덧붙인다. 아무리 큰 꿈과 밝은 비전을 가졌다 해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꿈을 가지면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리치의 말이다. 그러나 단순히 꿈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남의 집 앞 마당에서 자라는 잔디를 넘보지만 누구에게나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기회를 포착해서 잘 키워갈 수만 있다면 기회를 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대신 내가 기회 추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느 하나에 집중해서 키워갈 생각보다는 그저 기회를 쫓아다니는 그 자체에 열중한다. 새로운 일에 뛰어들어 언제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느라 모든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대표인 에드윈 포일너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리치 디보스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꿈을 가지라는 영감을 불어넣었다. 우리 헤리티지 재단과 나의 가족, 그리고 나 자신도 그에게서 커다란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우리 재단 본부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만나본 리치는 나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조직에 필요한 것은 사명의 선언이요. 만약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 사회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당신과 직원들이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과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비전을 수립하면 당신이 얘기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업가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그가 이룩한 눈부신 성공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의 말이 옳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의 열정적인 태도에 탄복한 나는 우리 재단의 운영진과 함께 사명 선언을 수립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우리는 거의 3년에 걸쳐 수십 개의 초안을 만든 끝에 이윽고 흡족한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 직원들은 물론 이사와 기부자들, 여러 하원 및 상원 의원들의 조언과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한 번씩 선언문을 수정할 때마다 단순히 지구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단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작업에 임했다. 나의 아내 린다와 나는 런던으로 리치를 찾아가 심장수술을 앞둔 그와 함께 기도를 드릴 기회가 있었다. 당시 리치는 온 힘을 다해 병마와 싸우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의 비전 수립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잊지 않았다.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미국 전역을 돌며 자신에게 새로운 심장과 새로운 삶을 주신 하느님의 기적을 증언했다. 이사회가 우리의 최종 사명 선언문을 승인한 뒤 나는 리치가 특별 연사로 초대된 어느 대규모 집회에서 그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완성된 선언문을 보여주었다. 3년 동안의 노력이 17개의 단어로 집약된 선언문이었다. 리치, 당신도 알겠지만 이제부터 우리 조직의 모든 활동은 이 사명 선언문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전히 당신 덕분이지요. 리치는 당신이 우리 조직에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즉석에서 자신의 연설 내용을 수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자리에 앉아서 메모장을 적더니 이내 연단으로 나아가 미국을 위한 우리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감동적인 연설을 하였다.
헤리티지 재단과 20만 명에 달하는 그 지지자들은 리치 디보스의 비전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서명 선언문에 나타나는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었다. 헤리티지 재단은 기회, 번영, 그리고 시민사회가 꽃피우는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 헌신한다. 미국에 그리고 리치 디보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모든 조직과 기업, 팀은 비전이 있어야 한다. 비전이 없으면 무엇이 성공인지 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할 방법을 알 수 있겠는가? 비전은 자신이 정한 성공의 개념과도 같다.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앞으로 이끌어간다. 우리는 바로 이 비전을 위해 싸우고 경쟁하고 자신을 희생한다. 리치 디보스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리더십 원칙 2.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훌륭한 지도자는 또한 커뮤니케이션에 능하다. 아무리 빛나는 낙관적인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전을 가진 지도자는 그 비전을 더욱 분명하고 발전시켜 자신의 직원이나 파트너, 팀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조직 내의 모든 사람이 단일한 목표를 향해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리치 디보스가 뛰어난 지도자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그가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도자로서의 그의 눈부신 성공과 영향력이 희망과 열정, 에너지와 자신감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덕분이라는 점만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리치는 끊임없이 낙관주의를 전파하며 그의 낙관주의는 강력한 전염성을 지니고 있었다. 말하기는 커뮤니케이션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절반은 듣기이다. 우리 회사는 1993년에 상장되었다. 리치의 친구이자 유니버셜 포리스트 프로덕트 회장을 지낸 피터 세이치아가 말했다. 당시 리치도 우리 이 사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윽고 이사회에 참석해서 말없이 앉아 남의 토론을 경청하기만 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면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그에게 집중된다. 리치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을 듣고 몇 가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요점을 정리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경우 듣기 기술과 말하기 기술이 서로 절반씩을 차지한다. 바로 이것이 그의 남다른 리더십의 비결이다. 리치 디보스를 잘 아는 그랜드 래피즈 지역의 지도자 존 넌 역시 비슷한 의견을 피력한다. 리치가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 들어서면 수유와 벨보이, 지배인 등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는 주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여기서 일하는 게 힘들지는 않는가? 자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런 식의 경청하는 리더십은 조직의 결속력을 크게 고양시킨다.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의 부사장 조 토마슬리의 생각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리치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상대방을 어찌나 부담 없이 대하는지 나는 종종 나 자신에게 이 사람이 나의 보스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지경이다. 많은 사람들이 리치를 친구처럼 허물없이 대한다. 리치와 대화를 나눠본 사람은 누구나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된다. 당신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군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소. 리치 디보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훌륭한 지도자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 지도자는 단지 말만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인다.